늙으니까 몸이 먼저 말을 걸더라. 무릎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새벽마다 나를 깨웠다. 그런데 그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대신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나한테 손 벌리지 마. 그때까진 아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된 줄 몰랐다. 병원 대기실 오전 10시. 72번, 73번, 74번. 정형외과 대기실은 오늘도 북적였습니다. 제 번호는 89번. 한참 기다려야 했죠. 어휴, 또 1시간은 기다리겠네. 혼잣말을 하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 무릎이세요? 네. 할머니도요? 나도 무릎. 요새 계단만 오르면 죽을 것 같아. 할머니가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가 뭐래요? 수술하래. 인공관절. 어머, 저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그치? 근데 있잖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돈이 문제야. 한쪽에 500이래. 저도 500 나온댔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자식들한테 말했어? 그게 말을 못 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톡 쳤어요. 아이고, 말 안 해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할머니도요? 응. 딸한테 말했더니 표정이 그게 아니더라고. 입으론 알았다는데 얼굴은 엄마가 또 돈 얘기네 이런 표정. 그래서 나 수술 안 하기로 했어. 네. 아픈데 어떡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파도 버티지 뭐. 자식한테 짐 되는 것보단 나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근데 언니는 혼자 살아? 네. 자식들은? 아들 하나 있는데 대기업 다녀요. 결혼도 했고. 그럼 괜찮겠네. 돈 벌잖아. 그래도 손 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어려워. 평생 키워준 엄마한테 수술비 내는 게 어려운 일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땐 돈이 없어도 다 해줬잖아.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아프니까 눈치를 봐야 해. 이게 말이 돼?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 내가 흥분했네. 근데 언니, 진짜 화나지 않아? 화나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러게. 어쩌겠어. 잠시 후 할머니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언니, 혹시 요양원 생각해 본 적 있어? 요양원이요? 응. 우리 딸이 자꾸 권해.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요양원 가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대답 못했어. 솔직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 간다는 게 버려지는 것 같잖아. 근데 딸 입장도 이해는 가. 시집살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데 엄마까지 챙기긴 힘들겠지. 그래도 요양원은 나도 싫어. 죽어도 싫어. 근데 자식한테 짐 되는 것보단 그게 나을지도 몰라.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는 절대 요양원 가지 마. 자식이 있으면 끝까지 버텨. 네. 그때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81번. 어머, 내 차례네. 언니 건강하세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힘내야지.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아들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한 게 언제였더라.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무슨 일이야? 오늘 병원 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어? 집사람이 우연히 봤대요. 엄마 병원 들어가시는 거. 아들 켰구나.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셔야죠. 괜찮아. 별거 아니야. 무릎이시죠? 응.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점심 같이 하시죠. 갑자기? 네. 중요한 얘기라서 꼭 뵙고 싶어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톤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12시에 집 앞으로 갈게요. 알았어. 엄마, 그럼 이따 봬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89번 이순옥 환자분.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주사 맞으러 오셨죠? 네. 지난주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비슷해요. 의사가 무릎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주사론 한계예요. 결국 수술하셔야 해요. 연세 생각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이 보험 적용돼도 한쪽에 500은 나와요. 어머니, 자식분들한테 말씀은 하셨어요? 아직요. 왜요? 말씀하셔야죠. 의사가 제 얼굴을 봤어요. 어머니, 아픈 건 어머니고 수술 받을 사람도 어머니예요. 자식들 눈치 보실 일 아니에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납대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83,000원입니다. 네. 통장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나갔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 얘기가 자꾸 떠올랐어요. 딸이 자꾸 권해. 요양원 가는 게 어떠냐고. 요양원 간다는 게 버려지는 것 같잖아. 설마 민수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11시 30분. 30분 후면 아들이 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그거 뭐야? 치킨이요. 엄마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들어와. 민수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치킨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너도 먹어. 네. 하지만 민수는 치킨을 거의 안 먹었어요.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민수야. 네. 무슨 얘기 하려고 온 거야? 민수가 치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뭐래요? 주사 맞았어. 수술 얘긴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래서요? 비싸다고 했어. 얼마나요? 500.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사정이 있잖아. 그래도 엄마 수술인데요. 괜찮아. 주사 맞으면서 버틸게. 언제까지요? 평생 아프면서 사실 거예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며칠 전에 집사람이랑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 엄마에 대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이제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요양원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현실이 됐어요. 그날은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엔 내가 먼저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 정해놓고 통보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요양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요즘 요양원 진짜 좋아졌어요. 사진들이 보였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웃고 있는 노인들.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24시간 계시고 밥도 잘 나오고. 민수야. 네. 엄마가 거기 가고 싶어 보여.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를 위해서예요. 엄마를 위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누구를 위한 거야? 진짜 엄마를 위한 거야? 엄마. 아니면 너를 위한 거야? 엄마 걱정 안 하려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진심으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위험? 엄마 아직 멀쩡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돼요? 넘어지시면? 갑자기 아프시면? 그때 누가 도와드려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요양원 가시면 안전하잖아요. 아프시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고 친구들도 생기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 저는 민수 손을 뿌리쳤어요. 민수야, 엄마 친구는 다 여기 동네에 있어.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들이야. 하지만 요양원 가면 그 사람들 못 봐. 알아? 면회 오시면 되잖아요. 면회? 여긴 어디 있는 요양원인데? 경기도요. 용인. 용인?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기서 2시간 거리잖아. 동네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와. 엄마, 요즘 노인들 다 그렇게 살아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민수야. 네.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언제부터 알아봤어? 요양원 말이야. 언제부터 알아본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2달 전쯤이요. 2달?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달 동안 알아보고 며느리랑 상의하고 결정하고 오늘 엄마한테 통보하러 온 거야? 통보가 아니에요. 상의하러 온 거예요. 상해? 이게 상의처럼 들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계약금 넣었지? 언제 입소하는지도 정했지? 다음 주? 다다음 주?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해봐. 이미 다 정해놓고 온 거지?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웃음이 나왔어요. 넌 효자야. 엄마 걱정되는 효자. 그치? 엄마, 제발. 근데 민수야. 네. 엄마한테 물어볼 생각은 없었니? 엄마, 요양원 가실래요? 가 아니라 엄마 요양원 어때요? 도 아니고 그냥 알아봤어요. 이거야?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뻔하잖아요. 반대? 당연히 반대하지.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엄마 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네. 요양원 보내고 나면 얼마나 자주 올 거야? 자주 갈게요. 얼마나? 한 달에 2번은. 한 달에 2번.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도 석 달에 1번 오는데?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갈게요. 정말로요. 민수야, 엄마 바보 아니야. 요양원 보내면 속 편하잖아. 엄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전화도 안 해도 되고 명절에만 가면 되고.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진짜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럼 물어볼게. 며느리는 뭐래? 며느리는 찬성했지? 시어머니 요양원 가는 거. 그게, 솔직히 말해봐.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집사람도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겠지.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마. 그리고 넌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차 할부에 다 돈 들어가는데 엄마까지 챙기긴 힘들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민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 혼자 계신 거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와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출근하면서도 걱정돼요. 점심 먹으면서도 걱정돼요. 엄마가 밥은 드셨나? 약은 드셨나? 그래서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전문가들이 돌봐주잖아요. 저도 안심하고. 안심하고? 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편해지는 거구나. 요양원 보내면.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슈퍼 아줌마, 박 여사, 김 여사 다 여기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벌써 정해놨어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요양원 갈게. 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요? 엄마 화 안 나셨어요? 화났지. 엄청 화났어. 근데 뭐 어쩌겠어. 넌 이미 정해놨잖아. 엄마. 그리고 내 말도 맞아. 혼자 있는 것보단 안전하겠지.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안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이미 한계였어요. 이 아이도 힘든 거예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자주 갈게요. 정말 자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 믿지 않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 가면 돼? 다음 주 월요일이요. 그렇게 빨라? 네. 방이 비어서 지금 안 들어가면 다른 분이 들어가신대요. 아, 엄마 괜찮으시죠? 응. 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것들 챙겨서. 알았어. 엄마 정말 감사해요. 민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내가 가길 바랐구나.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뭔데요? 앞으로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돈이요? 응. 요양원비든 병원비든 뭐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 그게 무슨. 약속해.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연히 제가 낼 건데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그래. 내가 내.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힘들면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약속해. 절대로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만 해.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수가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절대로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요. 좋아. 근데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래. 알겠습니다. 민수가 떠나고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핸드폰을 들어 동네 친구들 번호를 봤어요. 박 여사, 김 여사, 슈퍼 아줌마.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전화 걸 용기가 안 났어요. 나 요양원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어머, 자식이 그렇게 했어? 아니면 그래도 안전하긴 하겠네. 생각만 해도 창피했어요. 그때 방 안에서 뭔가 생각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 거기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로또 용지였습니다. 3주 전에 샀던 거였죠. 평생 습관처럼 사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었지만 그냥 희망 같은 거였어요. 결과가 나왔으려나.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가 떴어요. 7, 14, 23, 31, 38, 42. 천천히 로또 용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숫자 7, 7 맞네. 두 번째 숫자 14, 14도 맞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섯 번째 숫자 42. 모두 맞았습니다. 1등. 다시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 30억.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억. 평생 본 적도 없는 돈. 평생 만질 일도 없을 돈.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한 달만 일찍 당첨됐어도, 아니, 일주일만 일찍 알았어도 아들한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돈 있어. 걱정하지 마. 수술비도 낼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아들은 이미 요양원을 정해놨어요. 계약금도 넣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기로 했어요. 지금 말하면 상상이 됐어요. 엄마, 로또 당첨됐어. 30억? 그럼 민수가 뭐라고 할까? 정말요? 엄마, 잘 됐네요. 그럼 요양원 안 가도 되겠네요. 그럴까요? 아니면 엄마, 그 돈으로 집을 사요. 우리 집 대출금 갚고 애들 학원비도 올리고. 엄마, 집사람이 차 바꾸고 싶어 하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로또 용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맨 아래 깊숙이 넣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특히 아들에게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과의 통화 내역을 봤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제가 한 말이었죠. 그때 민수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이 집을 떠나겠죠. 30년 살던 집, 친구들이 있는 동네, 모든 것을 두고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손에 쥔 로또 용지가 힘이 됐으니까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로또 용지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30억?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은 있으세요? 요양원비 낼 수 있으세요? 그저 제가 낼게요라고만 했죠. 효자처럼 보이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들은 모를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진짜 나를 위해 쓰자.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빌붙지 않고,
당당하게. 아침 일찍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에 우유와 빵을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슈퍼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이사 준비. 이사요? 어디로 가세요?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경기도 쪽으로. 어머, 갑자기요? 아드님이랑 같이 사시려고요? 비슷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비슷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좋으시겠네요.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좋은 건가? 로또 용지를 손에 쥐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로또 당첨됐는데요. 네, 로또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몇 등이신데요? 1등이요. 1등. 직원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쉿, 조용히 좀.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어머니, 로또 용지 보여주시겠어요? 용지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정말 1등이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첨금이 30억 2천만 원인데요. 세금 떼고 나면 약 21억 정도 받으실 거예요. 21억. 실감이 안 났어요. 어머니, 본인 확인 서류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확인하고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 후에 입금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조심하세요. 네.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당첨 사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변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가족분들한테도요. 돈 문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도요? 네. 특히 자식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직원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박 여사 집 오후 2시. 아래층 박 여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나 순옥이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 순옥 씨. 어서 와요.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박 여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뭔데? 표정이 심각한데. 나 이사가. 이사? 어디로? 경기도. 갑자기 왜? 아들이랑 같이 살아? 요양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요양원? 응. 순옥 씨, 농담이지? 진담이야. 박 여사가 차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이 그랬어? 응. 며칠 전에 왔더니 이미 다 정해놨더라. 그 자식이 어떻게 엄마를. 박 여사가 화를 냈어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순옥 씨, 거절해. 안 가면 되잖아. 나도 생각해봤어. 근데 뭐? 아이도 힘들어 보이더라. 엄마 걱정하느라. 그게 무슨 이유야? 자식이면 부모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박 여사가 소리쳤어요. 순옥 씨, 듣기 싫겠지만 내가 솔직히 말할게. 요양원 가면 끝이야. 자식들 한 달에 한 번 온다더니 석 달에 한 번 되고 1년에 한 번 되고 결국 명절에만 와. 우리 동네 김 여사 기억나? 작년에 요양원 갔잖아. 그 후로 몇 번이나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옥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 여기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이. 고마워, 박 여사. 근데 이미 결정했어.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월요일. 그렇게 빨리? 응. 박 여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내기 싫다. 나도 싫어. 근데 어쩌겠어.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김 여사, 나 순옥이야. 어머, 순옥 씨.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 나 요양원 가. 전화기 너머로 김 여사가 숨을 들이켰어요. 뭐라고? 다음 주에. 순옥 씨, 농담이지? 진담이야. 왜? 아들이 그랬어? 응.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순옥 씨, 나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 뭐? 우리 딸이 요양원 얘기 꺼냈어. 아직 확정은 아닌데. 김 여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너무 무서워. 버려지는 것 같아서. 근데 딸 생각하면 이해도 가. 시집살이에 애들 키우고 일하고 엄마까지 챙기긴 힘들겠지. 김 여사, 우리가 짐이 된 거야, 순옥 씨.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근데 순옥 씨, 요양원비는 어떻게 해? 비싸잖아. 아들이 낸대. 아들이? 그럼 다행이네. 우리 딸은 내가 내야 한대. 국민연금으로. 그것도 모자라면 예금 깨서 내고. 그래도 모자라면 모르겠어. 김 여사가 울먹였어요. 순옥 씨,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젊을 땐 자식들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러게. 이제 우린 쓸모없는 거야. 김 여사,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 두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민수는? 회사 갔어요. 제가 대신 왔어요. 짐 정리 도와드리려고. 고마워.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응. 처음엔 낯설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방을 둘러봤어요. 짐은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 네. 옷이랑 개인 물품만 챙기시면 돼요.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어요. 어머니, 옷이 많으시네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기시죠. 알았어.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응? 요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낼게요. 고마워. 근데 어머니, 며느리가 잠깐 멈췄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목돈이 있으시면 나중을 위해 저희가 관리해 드릴까 해서요. 아, 이래서 왔구나. 별로 없어. 얼마나요? 한 1,000만 원?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론 500만 원도 안 남았죠. 그것밖에 안 되세요? 며느리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국민연금으로 살았어. 저축할 여유가 없었어.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응. 근데 어머니, 혹시 나중에 목돈 생기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투자해 드릴게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잖아요. 알았어. 며느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짐을 정리하는데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 서랍 안에 뭐가 있어요? 아, 거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로또 용지가 있는 서랍이었거든요. 별거 없어. 그냥 두고 가면 돼. 확인해 볼게요. 며느리가 서랍을 열려고 했어요. 안 돼.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왜요? 거기 개인적인 물건이 있어서. 개인적인 물건이요? 응.
남편 유품이랑 그런 거. 며느리가 손을 멈췄어요. 아, 죄송해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가 직접 정리하세요. 그래. 며느리가 다른 곳을 정리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했어. 짐 정리가 끝나고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 네. 친구들도 생기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저희도 자주 갈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저희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하고 전화하고 병원 모시고 저희도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데 쉽지 않았어요. 알아. 그래서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안심하고.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응.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월요일에 봬요. 그래.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서랍을 열어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21억. 이제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와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어요. 자식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한참을 봤어요. 21억.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아무도 몰랐던 봉투.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도 이 돈은 내 거야.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 요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순호가,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박 여사. 뭐해? 같이 마트 갈래? 마트? 응. 오늘 세일한대. 같이 가자. 박 여사, 나 월요일에 가잖아.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같이 가자. 응? 박 여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가자. 마트 카트를 밀면서 걸었어요. 순호가 고기 좀 살까? 고기. 응. 너 좋아하잖아. 삼겹살. 비싸잖아. 괜찮아. 내가 살게. 같이 먹자. 박 여사가 삼겹살 2팩을 집어들었어요. 김치도 사고 상추도 사고. 박 여사,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마지막인데 뭐 어때? 같이 실컷 먹자. 과일 코너에 갔어요. 순호가 이거 봐. 딸기. 비싸겠다. 한 팩만 사자. 너 딸기 좋아했잖아. 박 여사가 딸기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에서 박 여사가 카드를 꺼냈어요. 박 여사,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낸다. 근데 순호가 30년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밥 한 끼 사는 거야. 받아줘. 박 여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고기를 구웠어요. 자, 먹어. 많이 먹어. 박 여사가 고기를 제 접시에 올려줬어요. 박 여사도 먹어. 응. 둘이 고기를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순호가 응? 진짜 가는 거야? 응. 안 가면 안 돼? 이미 정했어. 순호가 나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박 여사가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박 여사, 아침마다 마주쳤잖아. 슈퍼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고. 나도 그래. 순호가 나도 곧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뭐가?
요양원. 우리 딸도 그 얘기 꺼냈거든. 순호가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젊을 땐 자식들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박 여사가 소주를 따랐어요. 자, 마시자. 오늘 취하자. 응. 둘이 소주를 마셨어요. 순호가 요양원 가서 연락해. 알았지? 응.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그럴게. 그리고 순호가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알았지? 내가 데리러 갈게. 박 여사.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에 우유랑 빵을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내일이 마지막이죠? 슈퍼 아줌마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 가세요? 응. 어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우리 슈퍼 많이 이용해 주셔서. 나도 고마웠어. 아줌마가 과자 한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서비스예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받으세요. 길에서 드시라고요. 고마워. 아줌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서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엄마 잘 모시라고요. 알았어. 슈퍼를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들 날 걱정해 주는데 정작 내 아들은.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여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옥 씨, 나 김 여사야. 응. 내일이 마지막이지? 응. 순옥 씨, 나 내일 못 가. 미안해. 괜찮아. 왜? 병원 가야 돼. 무릎 주사 맞으러. 그래, 건강 챙겨. 순옥 씨, 김 여사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곧 내 뒤를 따를 것 같아. 뭐? 딸이 요양원 확정했어. 다음 달에 간대. 김 여사, 우리 둘 다 버려지는 거야. 순옥 씨, 요양원에서 연락해. 같이 힘내자. 응. 그럴게. 순옥 씨, 그동안 고마웠어. 좋은 친구였어. 나도 고마웠어. 요양원 가서도 건강해. 알았지? 응. 너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서 짐을 정리했어요. 옷, 신발, 화장품. 30년 살았던 흔적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런데 다 못 가져가요. 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가져갈 수 있대요. 사진들을 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 남편이랑 찍은 사진, 민수 어렸을 때 사진. 이건 꼭 가져가야지.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어요. 서랍을 열어 로또 용지를 봤어요. 이것도 가져가야지. 로또 용지를 조심스럽게 사진첩 사이에 넣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내일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어. 몇 시에 갈까요? 아침 9시? 알겠습니다. 9시에 갈게요. 민수야. 네. 고마워. 뭐가요? 그냥 고맙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응. 그럼 내일 봬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살았던 집.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안녕.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로또 용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21억.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집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들한테도, 슈퍼 아줌마한테도, 박 여사한테도, 특히 아들에게는 이 돈은 오직 나만의 비밀. 내일 아침 요양원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민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엄마, 짐 다 챙기셨어요? 응, 다 챙겼어. 민수가 방을 둘러봤어요. 이것만이요? 더 가져가시는 거 없어요? 응, 이거면 돼. 가방 2개. 그게 30년의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짐 들게요. 고마워.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계단을 내려가는데 박 여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순호가. 박 여사. 박 여사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순호가, 진짜 가는 거야? 응. 나 정말 외로울 거야. 나도.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시간이. 알았어. 박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호가, 전화해. 꼭 전화해. 응. 할게.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 내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 박 여사. 박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순호가, 우리 또 보자. 꼭. 응. 꼭. 차에 탔어요. 뒤를 돌아보니 박 여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슈퍼, 마트, 병원, 공원. 30년 동안 다녔던 곳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양원 정말 좋아요. 제가 미리 가봤거든요. 그래. 네.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어머니,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자주 갈게요. 걱정 마세요. 응. 믿지 않았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다 왔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내려서 보니 큰 건물이 보였어요. 해피실버요 양원. 간판이 붙어 있었죠. 여기가. 네, 엄마. 들어가시죠. 로비로 들어갔어요. 깨끗했어요. 호텔 같았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순옥 어르신 맞으시죠?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지내시게 됐어요. 환영합니다. 직원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2호실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어머니, 방 어떠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좋네. 거짓말이었어요. 좁았어요.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민수가 시계를 봤어요. 엄마, 저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벌써? 네. 미안해요. 괜찮아. 가봐.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적응 잘하세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응.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알았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다음 주라. 민수와 며느리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방.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땡땡땡. 종이 울렸어요. 복도에서 직원이 소리쳤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으로 오세요. 방에서 나와 식당으로 갔어요.
넓은 식당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많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직원이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앉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 오셨어요? 네. 나도 한 달 전에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순옥이요. 나는 최영자. 반가워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반갑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와, 오늘 고기 나오네. 영자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여기 밥 잘 나와요. 호텔식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처음엔 입맛 없을 거예요. 다들 그래요. 적응하는데 시간 걸려요. 나도 한 일주일은 울었어요. 우셨어요? 응. 매일 밤마다. 집 생각나고 동네 생각나고 영자 할머니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근데 이젠 괜찮아졌어요. 여기도 살만해요. 그렇군요. 옆 테이블에서 할아버지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너 아들 언제 온다고 했어? 이번 주라고 했는데 또 안 올 거야. 왜? 맨날 바쁘다고 하더라. 지난달에도 한 번 왔다 갔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잖아. 우리 딸은 석 달째 안 와. 석 달? 응.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오지는 않아. 에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여기 다 비슷해요. 자식들 바빠서 잘 안 와요. 처음엔 자주 온다고 하는데 한 달 지나면 한 번, 두 달 지나면 안 와요. 그렇군요. 순옥 씨 아들은 어때요? 다음 주에 온대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곧 알게 될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에 정원을 산책했어요. 나무들이 있고 벤치가 있었죠. 벤치에 앉았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 오셨어요? 네. 나는 박철수.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이순옥입니다. 적응하는 게 힘들 거예요. 처음엔. 네. 나도 처음엔 매일 집 생각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죠.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려다 멈췄어요. 여기는 담배도 못 피워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렇군요. 근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여기가 내 집이 됐죠. 할아버지가 하늘을 봤어요. 순옥 씨, 자식 있어요? 아들 하나요. 자주 와요? 아직은. 부럽네요. 우리 아들은 3개월에 한 번 와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뭐 그것도 감사하죠.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연이 있어요. 다들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우리 운명인걸.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핸드폰을 봤어요. 박 여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순호가 잘 도착했니? 방은 괜찮아? 나 너무 보고 싶다.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도착했어. 방도 괜찮아. 나도 보고 싶어. 김 여사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순옥 씨 힘내. 나도 다음 달에 갈 것 같아. 그때 보자. 답장을 보냈어요. 응. 김 여사도 힘내. 다음 달에 보자.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있었으면 지금쯤 TV 보고 있었겠지. 눈물이 났어요. 그때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외롭지는 않네. 여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 철수 할아버지, 다른 노인들. 다들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볼까? 가방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어요. 사진첩 사이에 로또 용지가 있었죠. 21억. 이제 곧 돈이 들어와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띠리링 띠리링.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방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음식은 잘 나와요? 잘 나와. 사람들은 친절해요? 응. 짧은 대답만 했어요. 엄마 화나셨어요? 아니. 목소리가 그런데. 피곤해서 그래. 아, 그러시구나. 그럼 푹 쉬세요. 응. 엄마,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엄마, 사랑해요. 응.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해요라.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사랑한다면서 요양원에 보냈잖아요. 띠리링 띠리링.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순옥 고객님이시죠? 저 은행 김민지입니다. 네. 로또 당첨금 확인됐습니다. 입금해 드릴까요? 네. 어느 계좌로 드릴까요? 제 통장이요. 알겠습니다. 21억 1,400만 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첨 사실 조심히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21억이 내 통장에. 1시간 후 문자가 왔어요. 입금 21억 1,400만 원.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봤어요. 그날 오후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민수야. 응.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죠. 뭔데? 엄마 요양원비 얘기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입소한 지 하루 만에. 그리고 아들이 꺼낸 말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얘기인데요. 요양원비? 네. 한 달에 2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병원비는 따르고요. 물리치료 받으시면 추가로 나오고.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민수야. 네. 내가 낸다고 했잖아. 아, 네. 맞아요. 제가 낸다고 했죠. 민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근데 엄마 혹시 엄마도 조금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뭐? 아니, 그게 한 달에 200만 원이 계속 나가니까 부담이 좀 되긴 해서요. 민수야. 네. 엄마 국민연금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요? 한 달에 60만 원. 거기서 뭘 보태?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내가 낸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네, 맞아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했지? 네. 약속 기억해. 네, 엄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벌써 시작이네. 목요일 오후 며느리가 요양원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민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저만 왔어요.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여기 어때요? 적응하셨어요? 응. 그럭저럭. 다행이네요. 며느리가 방을 둘러봤어요. 방이 생각보다 작네요. 혼자 있기엔 괜찮아. 며느리가 앉았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요양원비 얘기인데요. 또 요양원비. 한 달에 200만 원이 나가잖아요. 민수가 낸다고 했잖아. 네. 근데 어머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집 대출이 아직 2억 남았고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150씩 나가고 차 할부도 있고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거의 500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내 통장? 네. 어머니가 1,000만 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몇 달만 보태주시면. 얘야. 네. 그 돈은 엄마 돈이야. 알아요. 근데 엄마가 아플 때 쓸 돈이야. 병원비는 저희가 낼게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저희 계좌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웃음이 나왔어요. 얘야, 솔직히 말해봐. 그 돈 쓰고 싶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 돈을 달라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낸다고요. 1년이면 2,400이에요. 2년이면 5천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머니 1,000만 원쯤은 보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얘야. 네. 요양원 온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보낸 거잖아. 그걸 잊었어?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운하네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 나를 위해서? 네. 그럼 물어볼게. 진짜 나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얘야, 집에 가. 오늘은 할 얘기 없어. 어머니, 가봐.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아까 집사람이 갔다 왔다며요. 응. 엄마, 집사람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사람이 울면서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서운하게 대하셨다고. 내가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통장에 있는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민수야. 네. 너 기억나?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약속했잖아. 그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데? 회사에서 실적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큰애가 영어학원을 특별반으로 옮기고 싶다는데 그것도 돈이 들고. 민수야. 네. 그건 내 사정이야. 엄마랑 상관없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도 힘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세요? 그럼 요양원 보내지 말지 그랬어. 내가 집에서 혼자 살겠다고 했잖아. 그건 위험하니까. 위험? 아니면 내가 부담스러워서?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 통장에 얼마 있는지 궁금하지?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며느리가 물어봤잖아. 1,000만 원. 그게 다야. 더 없어. 진짜요? 민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응. 그게 다야. 그럼 국민연금은요? 월 60. 그것도 생활비 쓰면 남는 거 없어. 그렇구나.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계속 낼게요. 응. 고마워. 근데 엄마. 또 뭔데? 혹시 나중에 목돈 생기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돈? 네. 혹시 보험금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알았어. 엄마, 그럼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정원에서 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옥 씨, 어제 며느리 왔다 갔죠?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던데요? 돈 얘기하러 왔어요. 역시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엔 효자, 효녀 코스프레 하다가 한 달 지나면
돈 얘기. 순옥 씨는 거절했어요? 네, 잘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절대 돈 주지 마세요. 한 번 주면 계속 손 벌려요. 할머니도 그랬어요? 처음에 100만 원 줬어요. 딸이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요? 다음 달에 또 왔어요. 이번엔 애들 학원비. 그 다음 달엔 병원비. 영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1년 만에 통장이 다 비었어요. 그 후론 딸이 안 와요. 돈 떨어지니까. 어머, 순옥 씨, 자식이 뭔지 알아요? 어릴 땐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늙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다시는 돈 안 준다고. 복도에서 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순옥 씨,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휴, 벌써? 철수 할아버지가 허를 찼어요. 순옥 씨, 내 말 들어요. 네.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나도 처음엔 줬어요. 아들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500 줬죠. 그래서요? 망했어요. 사업이. 어머. 그리고 또 손 벌렸어요. 이번엔 500 더. 빚 갚는다고. 철수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요? 30만 원. 그게 다예요. 할아버지. 순옥 씨, 자식은 믿는 게 아니에요. 특히 돈 앞에선.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혹시 돈 있으면 숨기세요. 절대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1억 1,400만 원. 이 돈을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민수가 알면 어떻게 될까? 엄마, 21억이요. 와, 대박이다. 엄마, 그 돈으로 우리 집 대출 갚아요. 애들 영어 유학 보내고요. 차도 바꾸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엄마는 계속 요양원에 계세요. 거기가 안전하니까요.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절대 안 돼. 로또 용지를 꺼내봤어요. 이 돈은 내 거야.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거짓말을 하자. 작은 거짓말.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거짓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띠리링 띠리링. 엄마, 왜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통장에 있던 돈 말이야. 응? 민수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어요. 그거 다 썼어. 네. 병원비로 다 썼어. 무릎 주사 맞느라. 진짜요? 응. 미안해. 이제 진짜 한 푼도 없어. 실망한 침묵이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민수야,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 끊을게요. 응.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최선이야. 거짓말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내 돈을 지켜야 했으니까.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 다 쓰셨다면서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병원비 낼 수 있었는데.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해. 이미 다 썼어.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아쉽네요.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 낼 수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며느리도 민수도 결국 돈이었어요. 영자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거짓말했어요. 뭐? 아들한테 통장 돈 다 썼다고. 진짜로요? 아니요. 사실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사실은 있어요. 많이. 얼마나요? 비밀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잘했어요. 숨기는 게 답이에요. 근데 할머니, 이렇게 거짓말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평생 자식 위에 살았잖아요. 이젠 우리가 우리 위에 살아도 돼요. 그리고 순옥 씨,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알았죠? 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밤 통장을 다시 봤어요. 21억 1,400만 원. 이 돈은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다. 통장에 돈 다 썼어.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는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이 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뭘 할까? 처음으로 설렜어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 프로그램, 점심, 낮잠, 저녁. 매일이 똑같았죠. 순옥 씨, 오늘 미술 치료 시간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술 치료? 네. 그림 그리는 거예요. 같이 가요. 나 그림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다들 못 그려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실로 갔어요. 노인들이 모여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자, 오늘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세요. 강사가 밝게 말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제주도 바다를 그렸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고향집을 그렸고요. 순옥 씨는 어디 그릴 거예요? 나는 생각해보니 가고 싶은 곳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갈 곳이 없었죠. 그냥 여기 그릴게요. 요양원 정원을 그렸어요. 강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왜 요양원을 그리셨어요? 여기가 제일 편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그릴 곳이 없었죠.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순옥 씨,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하고 싶은 거요? 네. 평생 못 해본 것 있잖아요. 여행? 어디로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요. 같이 갈까요? 에이, 돈이 어디 있어요? 순옥 씨, 비밀 아니에요? 돈 있다며요. 아, 맞다. 영자 할머니에게만 살짝 얘기했었죠. 그럼 진짜 가요. 우리 제주도. 진짜요? 네.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 받으면 돼요. 1박 2일 정도. 그게 되나요? 돼요. 나 작년에 딸이랑 한 번 다녀왔어요. 영자 할머니가 신나했어요. 언제 갈까요? 다음 주? 좋아요. 처음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와, 구름 위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신기하죠? 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여기저기 다녔죠. 할머니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보니 웃고 있는 제가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웃었나 싶었죠. 순옥 씨, 저녁은 흑돼지 먹어요. 흑돼지? 네. 제주도 오면 꼭 먹어야 해요. 식당에 갔어요. 고기가 두둑하게 나왔죠. 와, 이렇게 많이요? 다 먹어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순옥 씨가요? 네. 오늘은 제가 계산할 때 카드를 냈어요. 15만 원. 예전 같았으면 아까웠을 텐데 지금은 안 아까웠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 호텔 방에 누워 있었어요. 순옥 씨,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요. 순옥 씨,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에이, 말해봐요. 진짜 비밀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순옥 씨, 네,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딱히 없었어요. 난 여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이요? 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왜요? 다들 저랑 비슷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버려지고 외롭고 그 사람들한테 작은 행복이라도 주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옥 씨, 착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영자 씨도 같이 해요. 진짜요? 네. 같이 좋은 일해요. 둘이 손을 꼭 잡았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반겼어요. 어머,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부럽네요. 나도 가고 싶다. 할아버지도 가세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복도를 걸어 다니며 사람들을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할머니, 혼자 밥 먹는 할아버지, TV 보며 우는 할머니, 다들 외로워 보였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할 말이 있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가 요양원에 후원하고 싶어요. 후원이요? 네. 매달 1,000만 원씩이요. 원장님 눈이 커졌어요. 1,000만 원이요? 네. 그 돈으로 어르신들 프로그램 늘려주시고 음식도 더 좋은 걸로 해주시고 어르신 정말이세요? 네. 근데 어르신이 그런 돈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후원자는 처음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왜요? 그냥요. 제 아들한테도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부터 요양원이 달라졌어요. 어머, 오늘 갈비 나왔어요. 노래 선생님도 오셨대요. 다음 주에 공연도 온대요. 노인들이 기뻐했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 덕분이래요? 익명 후원자래요. 매달 1,000만 원씩 내신대요. 어머, 대단한 분이네요. 영자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순옥 씨 혹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 순옥 씨가? 쉿, 비밀이에요. 순옥 씨 대단해요.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순옥 씨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우울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오늘 내 생일이거든. 생일이요? 응. 근데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네. 철수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봤어요. 작년엔 문자라도 왔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 괜찮아. 익숙해.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영자 할머니와 상의했어요. 영자 씨, 우리 철수 할아버지 생일 파티 해줘요. 좋아요. 케이크를 주문하고 다른 노인들을 모았어요. 할아버지, 식당으로 가세요. 왜? 그냥요. 가보세요. 식당에 가니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있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 생일이잖아요. 누가 준비했어? 순옥 씨가 준비했어요. 순옥 씨가?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 생일이 제일 행복해요. 민수가 3개월 만에 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응. 잘 지냈니? 네.
바빠서 못 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민수가 요양원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분위기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응. 후원자가 생겼대. 후원자요? 응. 매달 1,000만 원씩 내신대. 대단한 분이네요. 누구예요? 익명이래. 아, 그렇구나.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친구들도 생기셨어요? 응. 많이.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리고 또 뭔데? 요양원비 얘기인데요. 또 돈 얘기. 한 달에 200만 원이 계속 나가니까 좀 부담이에요. 혹시 엄마 국민연금으로 조금만 보태주시면. 민수야. 네. 엄마 국민연금은 엄마 용돈이야. 알겠습니다. 민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 벌써?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가 나갔어요. 다음에는 또 언제 오려나? 순옥 씨, 아들 왔다 갔죠? 네. 얼마 만이에요? 3개월. 에휴, 그것도 왔다는 게 어디예요? 영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우리끼리. 네. 그래요. 둘이 손을 꼭 잡았어요. 요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공연이 오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요즘 여기 완전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익명 후원자 덕분이래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노인들이 행복해했어요. 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요양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르신, 아드님은 모르시나요? 네. 비밀이에요. 왜요? 말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비밀로 하겠습니다.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걸까? 21억. 그중 벌써 8천만 원을 썼어요. 후원금으로 6천만 원, 제주도 여행, 철수 할아버지 생일 파티, 영자 할머니랑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썼으니까. 자식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민수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옥 씨, 진짜 끝까지 아들한테 안 말할 거예요? 네. 왜요? 그래도 아들인데. 말하면 다 빼앗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영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뭐요? 나 행복해요. 지금 평생 자식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순옥 씨,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치요? 네. 순옥 씨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통장을 봤어요. 20억 3천만 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민수가 꼭 들어야 할 말.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수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나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엄마도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너 요양원비 부담되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 다 알아.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네. 요양원비 너 혼자 내지 마. 며느리랑 반반 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 엄마는 부담이 아니에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 요양원 보낸 이유 알아? 부담이었잖아. 죄송해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하지 마. 엄마가 이해해. 엄마.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뭐가요? 여기 친구들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고, 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하고 싶어서. 민수야. 네, 엄마. 너 엄마 사랑하지? 당연하죠. 그럼 엄마 말 들어줄 수 있어? 뭔데요? 앞으로 자주 오지 마. 네. 민수가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바쁘잖아.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그래도 엄마인데. 3개월에 한 번이면 돼. 아니, 6개월에 한 번도 괜찮아. 엄마, 제가 그렇게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야. 넌 착한 아들이야. 그런데요?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너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엄마를 요양원 보냈다고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엄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해? 제가 나쁜 자식이에요.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수야, 넌 나쁜 자식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나쁜 자식이에요.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요양원에 보내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민수야,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요. 진짜 괜찮아. 엄마가 말했잖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민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네. 처음엔 원망했어. 왜 날 버리나, 왜 요양원에 보내나. 죄송해요. 근데 이젠 이해해. 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 돌보면서,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면서, 며느리 눈치 보면서, 거기에 엄마까지. 엄마.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뭐요? 너한테 짐이 되지 않기로.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짐이었어. 인정하자. 우린 너희한테 짐이야. 늙은 부모는.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민수가 한참 울었어요. 민수야, 울지 마. 엄마 말씀 들으니까 너무 슬퍼요. 슬퍼하지 마. 엄마는 진짜 괜찮으니까.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내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느라 내 인생 망치지 마. 엄마는 제 인생인데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와이프 사랑하고 애들 잘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엄마.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민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근데 왜 자주 오지 말라고 하세요? 너 부담 주기 싫어서. 부담 안 돼요. 거짓말. 부담되잖아. 민수야,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너 엄마 보러 오는 거 부담되지? 조금은요.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편할 때 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전화도 자주 안 해도 돼. 그건 왜요? 너 바쁘잖아.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에 애들이랑 놀아줘. 엄마.
엄마는 괜찮아. 여기 친구들 있어. 민수야, 엄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늙는다는 게 뭔지.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건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거야. 엄마.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너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엄마는 짐이 아니라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엄마는 그렇게 살고 싶어? 당당하게. 너한테 손 안 벌리고. 엄마가 손 벌리면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아. 왜요? 그게 엄마 자존심이야. 민수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고마워. 근데 엄마, 응? 정말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민수야, 엄마 이제 잘게. 벌써요? 응, 피곤해. 아, 네. 푹 쉬세요. 민수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네, 미안해. 이런 엄마여서. 엄마, 왜 그런 말씀을. 그리고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엄마가 절 키우신 거잖아요. 이젠 내가 나를 키우는 거야. 요양원비 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눈물 나잖아요. 미안. 그럼 잘 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뚜뚜뚜.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방에 왔어요. 순옥 씨, 아들이랑 통화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자주 오지 말래요. 뭐? 제 말이요. 제가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부담 주기 싫어서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옥 씨, 그게 진심이에요? 네.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 친구들 있잖아요. 영자 씨, 철수 할아버지, 다들. 순옥 씨. 그리고 전 이제 알았어요. 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상대방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요.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순옥 씨 대단해요. 아니에요. 그냥 늙어서 깨달은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6개월에 한 번 왔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안 왔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여기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영자 할머니, 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새로 온 분들. 순옥 씨, 오늘 공연 보러 가요. 좋아요. 요양원은 점점 좋아졌어요. 제 후원 덕분에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음식도 좋아지고 익명 후원자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러게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밤에 통장을 봤어요. 19억.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다른 요양원도 후원하고 어려운 노인들도 돕고 내가 죽으면 이 돈은 다 기부하자. 아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화면 너머 여러분. 저는 이순옥입니다. 73살 요양원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어쩌다 로또에 당첨됐죠. 21억이라는 큰 돈. 하지만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돈보다 중요한 걸 지키고 싶었거든요. 자존심, 존엄, 그리고 진짜 사랑.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혼자 사는 것을, 돈을 숨기는 것을,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여러분도 늙으면 알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죠. 순옥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아들한테 로또 얘기 안 한 거요. 안 해요. 전혀. 왜요? 말했으면 다 빼앗겼을 거예요. 그리고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요? 자유롭게요.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영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순옥 씨 멋있어요. 별 말씀을. 두 사람이 하늘을 봤어요. 순옥 씨,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요. 그래요. 다음 생엔 더 일찍 만나요. 그때는 로또 같이 당첨되게요. 좋아요. 둘이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